안녕하세요, 야금TV입니다. 오늘은 직구로 구매한 LG 스마트 TV에 대한 리뷰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설정, 그리고 기타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55UM6910 PUC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55인치 4K UHD 스마트 LED TV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총평은 별점 4.5점입니다. LGTV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4점 정도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갔고 직구로 구매했을 때의 장점으로 0.5점을 더 주었습니다. 직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직구 제품도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느껴졌습니다. 2020년 3월 20일 기준 네이버 최저가 62만 7천원으로 여기에 배송비와 통관비 등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벽걸이 설치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직구나 국내 제품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벽걸이 설치는 기사분이나 지역 등에 따라 가격이 약간 다르지만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대략 10에서 15만원 사이의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벽을 뚫을 수가 없어서 스탠드로 설치를 했고 스탠드 설치비는 무료입니다. 이 모델과 거의 유사한 스펙의 국내 제품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델명은 55UM7800BNA였고 네이버 최저가는 같은 날 기준 79만 8,820원이었습니다. 다만 국내 제품은 지역에 따라 별도의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경기 인천은 3만원, 그 외 지역은 5만원 정도의 배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 약 17만원, 경기 인천은 약 20만원, 그 외는 22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제품이기 때문에 셋톱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고 직구 제품이라 배송기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은 단점으로 봐서 0.5점을 차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TV를 보고 있고 배송 기간도 주문일로부터 12일 정도가 걸려서 생각보다는 빠른 배송에 만족을 했습니다. 실제로 직구 제품에 대한 내용이 LG전자 홈페이지에 답변으로 올라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직구 제품은 한글 음성 인식이 불가하고 지역 설정을 한국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내 전용 앱은 이용할 수 없지만 스마트 TV에서 주로 사용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국내외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AS의 경우 구매한 국가의 서비스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북미 판매용으로 해당 국가의 LG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구매 후 1년까지 무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패널은 국내가 2년까지 무상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에 해외 제품은 1년까지만 무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직구 제품은 국내와 방송 수신 방식이 달라서 국내 지상파 방송은 시청이 안 된다는 내용도 안내가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가 55UM6910 PUC 모델에 대한 간단한 총평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스펙입니다. IPS 4K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해상도는 4K UHD입니다. IPS 기술로 광시야각이 지원되며 백라이트 유형은 직화 방식이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PS라는 용어는 패널의 종류를 의미하고 TV, 모니터, 핸드폰 등에 사용되는 패널에는 크게 TN, VA, IPS가 있는데 이 중 TN은 9 모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사용되는 것은 VA와 IPS인데 사실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저도 전공자가 아니라서 무튼 VA는 IPS에 비해 명암비가 상대적으로 좋고 IPS는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VA와 IPS 두 패널 모두 광시야각이 좋은 편인데 측면 각도에서 TV를 봐도 화면 왜곡이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IPS를 사용했다는 것은 광시야각이 좋고 반응 속도가 빠르구나 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4K입니다. 삼성 홈페이지에 4K와 UHD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어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4K는 화면 가로 해상도가 약 4000이라는 의미고 실제로는 가로 세로 기준 3840에 2160 픽셀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FHD TV가 1920, 1080 해상도라는 점에서 약 4배 높은 해상도를 의미하고 보통 사무용 모니터 해상도가 이 1920, 1080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화면에 이미지를 만드는 픽셀이 많다는 것이고 화질이 좋고 선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HD란 우리말로 초고화질이라는 뜻이고 UHD라고 할 수 있는 해상도는 여러 가지가 있고 4K는 그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언급되는 8K도 당연히 초고화질이므로 UHD고요. 따라서 4K는 화질이 좋고 선명하다, UHD는 초고화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백라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라이트는 말 그대로 화면 뒷판에서 켜지는 불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백라이트는 엣지와 직화 방식이 있고 엣지가 화면 가장자리에만 불이 들어오는 반면 직화는 화면 전체에 불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직화 방식이 더 우수하고 화면 밝기도 더 고르게 표현됩니다. 정리하자면 55UM6910 이 모델 패널의 특징은 광시야각이 좋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4K의 초고화질로 화면 밝기도 고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스마트 TV 기능입니다. 사실 스마트 TV를 구매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TV를 구매한 게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TV로 보고 노트북이나 핸드폰 화면을 무선으로 TV에 출력해서 보려는 것이었는데요. 이 모델은 이런 저의 목적에 100% 부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윈도우에 해당하는 운영체제는 웹OS를 이용하고 있고 삼성이 타이젠을 이용하는 반면 LG는 이 웹OS를 운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전체 화면 웹브라우저 기능도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크게 보고 싶다면 TV로 간단히 출력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처럼 TV에 앱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해당하는 것이 LG 컨텐츠 스토어이고 당연히 스마트 TV이니까 지원됩니다. 다만 이 모델은 매직 리모컨과는 호환이 되질 않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리모컨으로도 TV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넷플릭스 바로가기 버튼이 제공된 점이 만족스러웠고 하지만 유튜브 바로가기 버튼은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스마트 리모컨에서도 동일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이 별도로 있는데 앱의 활용은 뒤쪽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결성 부분입니다. 이 모델은 유무선 인터넷 연결이 모두 가능하며 HDMI는 물론 유무선으로 스마트폰 연결이 가능합니다. HDMI는 후면부 1개, 측면부 2개로 총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이 중 2개는 ARC를 지원합니다. ARC란 별도 오디오 케이블 없이 HDMI만으로도 외장 스피커와 같은 오디오 기기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자인데요. 혹시 별도의 스피커 장비가 있다면 ARC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SB는 2.0 포트가 총 2개 지원되고 USB의 경우 영화, 음악, 사진을 USB에 넣어서 TV에 꽂기만 하면 재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규격과 무게입니다. 스탠드 설치를 기준으로 TV의 크기는 가로 약 1.2m, 높이 70cm 정도이고 무게는 약 14kg입니다. 무게는 55인치를 기준으로 적당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전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직구 제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TV 뒷면을 보시면 전압 표기는 교류 120V로 적혀 있지만 이 모델은 실제로는 프리볼트 제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프리볼트 제품은 수입이 안 되거나 관세가 높이 책정되어서 위와 같이 표기한 거라고 합니다. 만일 프리볼트가 아니라면 220V에 꽂았을 때 몇 초 만에 퓨즈가 나간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사용하는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TV 설치 기사님도 돼지코를 끼워주셨고 판매 사이트들을 모두 찾아본 결과 프리볼트 제품이라 돼지코만 사용하면 된다는 안내도 확인하였습니다. 돼지코는 보통 배송기사님께서 TV를 설치해 주실 때 가져와서 끼워주십니다. 아니면 국내 케이블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고 팔자형 케이블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보통 인터넷에서 3,000원 정도, 배송비 포함하면 6,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스펙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고, 이제부터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꼭 해야 하는 초기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초기 설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언어 설정, 지역 설정, 와이파이 연결, 펌웨어 업데이트인데요. 먼저 언어 설정입니다. 지역 설정은 한국 선택이 불가하지만 언어 설정은 가능하고 당연히 한국어로 설정하는 것이 더 편하겠죠. 언어 설정 방법은 먼저 리모컨의 설정 버튼을 누르고 가장 하단에 All Settings로 들어갑니다. 그 후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는 제너럴 메뉴로 들어가고 랭귀지를 클릭합니다. 이 중 가장 위에 있는 메뉴 랭귀지를 클릭하고 언어를 한국으로 바꿔주고 Yes를 선택합니다. 언어 설정이 완료되었고 다음으로는 지역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지역 설정 메뉴는 언어 설정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앞서 직구 제품이라 한국으로 지역 설정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역 설정은 꼭 해야 합니다. 지역 설정을 해야만 LG 컨텐츠 스토어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앱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저는 그냥 캐나다로 했습니다. 혹시 서비스 지역 우편 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잘못하신 경우에는 일반의 가장 아래에 있는 초기 설정을 통해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설정입니다. 유무선 인터넷 연결이 모두 가능하지만 저는 와이파이만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선랜을 꽂으면 유선 연결을 우선으로 적용해서 TV를 켤 때마다 와이파이를 계속 연결해야 합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연결하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입니다. 일반 메뉴에서 고객 지원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미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7.1.30 버전입니다. 초기에는 버전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하고 이 업데이트를 해야만 아이폰 에어플레이 기능이 연동이 됩니다. 즉 아이폰 화면을 TV에서 보고 싶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필수라는 말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확인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여부를 검색하고 업데이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구매 후 꼭 필요한 필수 설정 4가지를 알아봤고 최대한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유용한 추가 사용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로 TV 켜기 기능입니다. 연결 메뉴에서 모바일로 TV 켜기를 누르고 와이파이로 TV 켜기를 ON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핸드폰과 TV가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 있어야 하고요. LG TV 플러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TV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TV 연결을 눌러서 LG TV를 선택해줍니다. 이 앱의 가장 유용한 기능은 유튜브처럼 리모컨에 바로가기 버튼이 없는 앱을 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 앱 목록에 들어가면 설치된 앱을 확인할 수 있고 선택했을 때 바로 TV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앱으로 실행한 유튜브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유용한 기능은 영상 모드 설정입니다. 여러 모드가 있지만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게임 모드를 추천합니다. 영상 모드는 리모컨의 설정 버튼을 눌러 두 번째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게임 모드는 HDMI로 노트북을 연결하거나 핸드폰 화면을 띄울 때 끊김이 적습니다. 실제로 게임 모드를 적용한 결과 HDMI 연결 시는 끊김이 거의 없었고 핸드폰 화면을 무선으로 띄울 때는 아주 작은 딜레이는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실시간 작업이 없는 영화 감상이나 사진 감상 등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노트북을 TV에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의 화면 미러링 메뉴에서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검색이 되는 LG TV를 선택하면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이폰 기준으로 모바일 미러링의 경우 사전에 TV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 화면 미러링을 터치해서 LG TV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앱 자체에 전송 기능이 있다면 화면 미러링이 아니라 앱 자체를 TV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실행을 할 경우에는 미러링 때보다 반응 속도가 좋고 끊김이 적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전송 기능 버튼을 터치하면 LG TV 목록이 보여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전송 기능으로 실행할 수 있고 멜론과 달리 LG 컨텐츠 스토어에 앱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TV에서 직접 실행도 가능합니다. TV에서 직접 실행하려면 리모컨의 홈 버튼을 눌러 유튜브를 실행하면 됩니다. 직구에서 한 달가량 사용한 LG 스마트 TV 리뷰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 TV가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잘 구현하고 있고 국내 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